택배 기사에게 스토킹 당한 썰. 목격하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러고 혼자서 마음속에서 바이바이한 작가. 제발. 아리나, 나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러는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냥 난 너무 듣기 싫었어. 저한테 갑자기 초면인데 그 몸이 좀 더 편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썰을 풀면서 글래디인미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일본에 도착을 하고 3주 동안에 일어난 썰인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 최초로 고자극 안 좋은 썰 모음집입니다. 일단은 스킨케어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마몽드의 로즈 리퀴드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일단은 그 첫 일본 영상에서 택시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풀어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제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었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도쿄까지 가면은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1시간 20분 정도 진짜 푹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 기사님 분께서 잘 주무셨어요? 이러셔가지고 입만 먹쓱해가지고 네, 운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 잤어요. 택시기사님이 좀 말씀이 많으신 택시기사님 분이셨어요. 그냥 여행객들한테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 뭐 일본 처음 오셨냐? 그래서 아니요, 그 여행은 자주 와봤는데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로 1년 동안 살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기사님께는 그냥 저는 한국에서 그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었고 이거 그대로 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그 몸이 좀 더 편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이 많이 벌고 몸이 안 힘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히 그 생각한 일이 많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른의 일이라던가 점점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 유흥업에 일하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전 되게 충격인 거예요. 완전 초면인 외국인 여자한테 그러니까 알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연락처를 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뭐 괜찮아요 막 그랬어요. 다크서클을 없애줄 이 컨실러를 써줄 건데 이거 이제 다 써가지고 새로 사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엄마한테 막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 예전부터 일본에서는 한국 어린 여자애가 혼자서 일하러 일본에 간다고 하면은 무조건 유흥업을 하러 온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엄마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좀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인식이, 워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지가 않구나. 그러고 제가 일본 와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택배 기사에게 스토킹 당한 썰입니다. 오늘의 음료 홍초, 석류 홍초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처음에 주소를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택배 회사랑 기사분들에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아마존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사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아마존 번호를 받은 거죠. 그 기사님도 제 번호를 모르시고. 그래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몇 시쯤에 저택으로 갈 예정인데 있으세요? 해가지고 네 있어요 해가지고 가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소가 틀리게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확인을 좀 몇 개 많이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택배 송장 같은 거를 찍어가지고 뭔가 입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락처도 제 개인 연락처도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난 당연히 한국에는 보통 이 집 택배만 담당하는 그런 기사님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문제가 많기도 했었으니까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그 기사님 연락처를 입력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걸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도 기록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내일 모레 세탁기 오죠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해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이분이 세탁기도 담당하셔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전화번호를 받아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너무 당연하게도 해버렸어요. 저의 변하지 않는 최애 쿠션 에스쁘아를 써줄 거고요. 저녁을 제가 그때 먹고 가게를 나왔을 때가 밤 9시쯤이었어요. 그러고 집에 10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문자가 와 있어서 보니까 모르는 번호한테 뭐였지? 되게 어색한 영어로 너 저녁 다 먹었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각이 9시인 거예요. 제가 딱 나오고 나서 그게 너무너무 그런 우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스토킹이란 게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선 더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뭐 묻지마 스토킹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나 그거에 타깃이 된 건가? 근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내 부모님이랑 진짜 친한 지인들밖에 모르는데? 그냥 스팸일 수도 있지만 약간 일본이 처음이고 그랬어서 되게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크롬에 검색하면은 나오는 전화번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무슨 택배 회사 사이트가 뜨는 거예요. 택배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안심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택배에 대한 문자가 왔었으니까 내가 저녁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집에 지금 늦은 시간임에도 올 택배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딱 겁이 없어지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아침에 택배 기사님 분이시죠? 혹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택배가 하나 더 있나요?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 모레 세탁기 때문에 연락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제 담당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난데모나이 데스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진상이네 싶어서 하이 이랬더니 그래서 저녁은 드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쉐딩.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더 무서워졌던 게 일단은 정체를 알았지만 이분이 제 주소랑 제 얼굴이랑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또 이 사람이 사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니까 그 택배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저희 집에 담당을 못하게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확인해본 후에 조치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한번 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던 거를 제가 못 보고 나중에 확인을 하긴 했는데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운 거죠. 혹시 내 집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아는데 보복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무서웠어요. 혼자서 집에서 자는 게.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스토리 한번 올렸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일본인 여성분들과 한국 분들이 일본은 조심해야 된다. 자기도 일본 여성으로서 일본에 살면서 되게 많이 조심하고 있고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거는 지키면 좋습니다 하고 저한테 리스트까지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썰은 아니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베이킹을 하고 싶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베이킹 용품을 사고 또 뭐 이케아 가고 막 그러느라 가장 가까운 게 신주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주쿠를 주로 쇼핑? 그런 가구 같은 거 사러 놀러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캣콜링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게 갑자기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신주쿠에 사람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냥 걷고 있는데 너 라운지 그 녀석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와 진짜 신주쿠는 안 가. 진짜 가긴 가죠. 아니 진짜 혼자서 저녁 시간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게 되면은 낮 시간에. 그리고 요즘에 자주 쓰는 블러셔를 하면서 정말 제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정말 후유증으로 많이 남았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타이틀 먼저 뭔가 정하자면은 남미세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하긴 하지만 정말 믿었던 언니한테 남미세의 모먼트를 너무 크게 목격하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러고 혼자서 마음속에서 바이바이한 사건이에요.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이시라면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와의 다른 사람 간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란 거를.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제 지인이 봐도 특정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특정하는 댓글이나 비방하는 댓글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블러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블러셔 하는 거에 빠졌는데 되게 얼굴이 이렇게 빚은 것처럼 보여서 정말 좋아합니다. 화장하면서 이게 말이 될까? 멀티가? 일단
먼저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되게 길어요. 일단 이 언니랑의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걸로 일단 눈에 음영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제가 이 언니를 한 1년 조금 넘게 알았어요. 이 언니를 보면서 저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되게 의지도 하고 언니로서의 기대감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고민 상담을 할 정도로 좀 신뢰가 있던 언니예요. 그리고 단둘이서 놀면은 음식 취향도 너무 잘 맞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저보다도 먼저 일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좀 더 의지를 한 것도 있고요. 그 의지한 제 잘못이죠. 그 사건의 시작. 이 언니를 A 언니라고 할게요. 제가 일본 온 지 2주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 A 언니랑 A 언니 썸남, 그 썸남이 남자인 친구,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랑 다 같이 술 마시고 놀자 하는 날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저녁 먹고 술 마시고 되게 즐겁게 놀았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그냥 딱 하이볼 2잔 정도 마시고 아무도 안 취해 있고 정말 즐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밤 12시쯤에 혼자서 저 먼저 갈게요 하고 먼저 돌아갔어요. 제가 돌아간 이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산 섀도우를 써줄게요. 보통 이렇게만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단톡방이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썸너머 활동 중이길래 그분한테 안부를 좀 물었어요. 어제 다들 잘 놀았냐? 너만 지금 살아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아침까지 엄청 마시고 다들 지금 뻗어서 자고 있고 A 언니랑 자기 친구랑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둘이서 마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술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와 짱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이 A 언니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초면인데, 그러니까 전날 한 5시간 정도 같이 있었을 뿐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이런 성격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랬구나, 언니가 막 이렇게 정이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쉴드 쳐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실시간으로 언니 술 취한 모습 영상을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면서 A 언니가 지금 내 친구랑 스킨십이 너무 짙다. 나는 얘를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막 기분이 나쁘다. 기모찌와르이하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그렇게 되게 저한테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언니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스킨십을 하는 걸 동영상으로 보낸 건데 웃을 때 야 이거나 아니면은 고민 상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손을 좀 잡는다거나 기댄다거나. 근데 이게 조금 과했던 거죠. 좀 지속적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썸남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지금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에부터 이 언니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안 궁금한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너가 기분이 나쁘면은 중간에 껴라. 말을 안 들어요. 그거를 제가 2시간 동안 듣고 있었어요.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때 A 언니 행동에 막 실망했다기보다는 이 썸남의 행동이 저한테 너무 신뢰로 다가왔어요. 거의 초면인 사람한테 2시간 동안 아침에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썸녀에 대한 험담을 그렇게 늘어놓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따가 상황 업데이트 되면은 언니 술 깨면은 알려줘. 이렇게 하고 연락을 마쳤어요. 그러고 한 2시간 뒤쯤인가 갑자기 썸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A 언니가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집이 한국인 친구 집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해가지고 2시간 동안, 2시간 조금 넘게 이 썸남은 그냥 무작정 언니 찾으러 다니고 저도 일하는데 자꾸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언니가 술을 취한 상태고 잠옷 차림이고 지갑도 안 들고 가고 핸드폰만 들고 간 상태인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걱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행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아리나 나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너무너무 취해서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제가 언니 지금 지도를 봐봐. 지금 어딨어? 나한테 찍어서 보내봐. 했을 정도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그 썸남이 좀 지금 화가 난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언니가 지금 그 너무 마음이 불편하면은 우리 집으로 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또 되게 강인하게도 일단 내가 가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직접 들어야 되겠다. 내 짐도 다 거기 있고 내가 거기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뭔가 좀 언니가 책임감 있다, 멋있다 하고 그래도 걱정은 계속했죠. 왜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러 가는 거니까 이 언니가 나중에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가 그 A 언니한테서 그냥 우리 점심 다 같이 맛있게 먹었고 나 지금 그냥 일하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들 쿨하다. 좀 그 썸남분도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잘 넘어갔나 보네? 생각을 했습니다. 눈썹을 그릴까? 근데 썸남이랑은 또 대화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잘 못 듣다고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너무 잘 됐다 생각을 했어요. 일단 얘기를 해야 뭐 상황도 알고 뭐 풀리고 뭐 어떻게 되든 할 테니까. 근데 그러고 제가 안심을 하고 잠을 쿨쿨 잤어요. 그러고 중간에 깼어요. 제가 새벽 3시 반쯤에. 근데 새벽 3시쯤에 언니한테 마지막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진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일단 언니한테 계속 연락을 했죠. 언니 지금 어디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자는 거냐? 연락 보면은 꼭 연락 줘라.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냥 모든 연락 수단으로 다 해봤는데도 안 됐어요. 20분 동안 기다려도 회신이 없고 그래서 제가 DM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썸남분한테도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너 얘랑 연락이 되냐? 해가지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나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판단을 이렇게 했죠. 일단은 저는 그 일본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섣불리 119를 부르기도 좀 무섭기도 했고 이 언니가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뭔가 주변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다가는 또 언니한테 나중에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썸남분이랑 다른 분들은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썸남분한테 그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언니 주소랑 집 번호 아냐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새벽 3시 반에 4시쯤에 택시 타고 30분을 가가지고 언니 집에 갔어요. 근데 다행히 가볍게 처치로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가가지고 언니 좀 이렇게 토닥여주고 막 그때 되게 침착하게 행동을 했지만 사람이 더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침착해지는 거 아시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 정말 처음이었고 큰 충격을 받았었던 거죠. 또 게다가 되게 많이 신뢰를 했고 뭔가 의지를 했던 언니였으니까.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공감은 가요. 네. 근데 그 이후 때문에 좀 많이 속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좀 진정된 것 같아서 저도 일상에 있으니까 다음날 일이 또 있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언니랑 대화도 해보고 그냥 그렇게 계속 관계를 지속해 나갔는데 그 사람이 털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언니한테 뭐 전해들은 거긴 하지만 이 썸남이라는 사람이 친구로서 보는 내 친구의 남자친구로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건 저도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화소연을 하고 싶겠지. 근데 이미 언니랑 잘 대화로 풀었대요. 사이가 좋아졌대요. 근데 이때 이 사건들을 자기한테 초면인 언니의 지인들, 언니한테 훨씬 더 친한 지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너무 거기서 좀 소름 끼치고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언니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막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언니만 그러니까 딱 봐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친구가 이거를 끊었으면 좋겠다 하는 관계 있잖아요. 먼저 일단 화장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오지랖 부렸고 제 잘못이에요. 제 자신한테도 잘못했고 언니한테도 미안한데 그러니까 자꾸 언니한테 언니 걘 진짜 아닌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일단 걔 아니다, 나 걔 얘기 듣기 싫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일부러 저한테 빨리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과하게 웃기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끼리 하는 좀 뭔가 비밀스러운 여자들이 뭔가 스킨십 토크? 뭐 이런 거 충분히 해요, 저도. 근데 굳이 그 상황에서 내가 걔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 알고 또 언니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아니란 걸 자기도 인지를 한대요. 근데 포기를 못 하겠대요. 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난 너무 듣기 싫었어. 너무 그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싫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그때 상처를 받았어요. 이 언니는 내가 걱정했던 거랑 자기가 벌인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 자기는 인지를 못하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가 너무 진심이었고 나만 너무 걱정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용을 당했구나. 제가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한 건 아니라서 갑자기 에? 아린이가 왜 이용을 당했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를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인간적으로서 되게 의지했고 모르는 사이에 기대도 많이 했고 그랬던 사람이 완전 밑바닥을 봤다는 게 그러니까 밑바닥을 볼 수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그 밑바닥을 보고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예의란 게 전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너무 언니한테 기대한 모습이 컸던 거죠. 그냥 제 잘못인 거죠. 그냥 지금도 그 언니랑 근근히 연락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이미 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홀가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되게 화냈던 부분이 지금 언니 옆을 지켜준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독이 되는 사람을 그걸 알면서도 자꾸 옆에 두고 싶어하고 그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니랑 1년 동안 지내면서 되게 비슷한 이럴 정도로 크진 않지만 이 언니가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를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줬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도 좀 이 언니랑 같이 지내면서 이런 남자 문제가 좀 많네, 좀 이건 힘든 부분이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몇 번 하긴 했지만 당장 그 언니랑 너무 즐겁고 그리고 그 문제만 아니면 이 언니랑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못 끊어내고 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확 느끼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느새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제가 립라인 타투를 해가지고 틴트를 잘 안 바르긴 해요. 좀 신경을 잘 안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 입술에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세요. 쎄하다 싶으면은 끊어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언젠간 나한테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끊어낼 사람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좋은 인연을 빨리 기다리는 게, 찾아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화장 너무 예쁜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한테 한때 소중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은 쓰지 맙시다, 여러분. 근데 그 택배기사님이랑 그 택시기사님은 돼. 왜냐면 그건 너무 나한테 신뢰였잖아.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도착하고 3주인가 4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2주였어요. 2주 동안 제가 정말 제일 힘겨운 시기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살짝 언니 느낌. 언니가 어려워? 언니가 싫어? 뭐였더라?